미국의 대북 핵 미사일 억제 정책은 방향이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혼란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지만 무슨 뜻이냐 하면 한편으로는 계속 대화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든 옵션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있고 일본과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 있다. 같은 생각이다 라는 그리고 계속 어떤 무력의 사용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은 2005년 뱅크 오브 델타 인 아시아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들어있던 김정일 비자금 2,500만 달러를 묶어둠으로써 북한을 거의 한 1년 이상 오금도 달싹 못하게 했던 그 정책을 지금 똑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북한을 8년 만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어떤 국가들도 테러 지원국인 국가와는 무역을 해서도 안 되고 도와줘서도 안 됩니다. UN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일단 도와줄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한 군사적인 옵션을 쓴다는 메시지를 주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옵션을 열어놓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정책은 뭐냐 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돈줄을 완전히 끊게 하는 것이, 북한으로 통하는 돈줄을 끊게 하는 것이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과의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현실적인 지름길이다라고 미국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러 지원국으로 제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보면은 중국에 먼저 찾아가서 북한에게 대해서 일단 뭐 원유도 주지 마라, 지원도 좀 하지 마라 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중국이 뭔가 할 수 있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중국을 덩어리를 설설 만지면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더 할 수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또 때에 따라서는 너만큼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질 나라가 어디냐,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시키거나 폐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역을 통해서 돈이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한테 보복을 하겠다, 아니면 어렵게 하겠다. 너희들 이때까지 사실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중국이 덕을 보거나 덩쳐먹은 게 얼마나 많으냐 등등, 이런 한편으로 협박을 하는 듯 하면서 한편으로 또 중국에 하여금 부추겨서 뭐 좀 하라고 하지만 노후한 시진핑 쉽게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려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서는 이 북한이라는 게 necessary evil, 필요악입니다. 사실 가지고 있어도 별로 덕도 안 되지만 버리기에는 써먹을 용도가 아직 있기 때문에 북한을 끝까지 미국에 대해서 필요할 때 써먹을 녹슬은 칼이지만 이 비장의 무기로 갖고 있겠다라는 게 중국의 태도니까 쉽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거의 공짜로 던지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끝내자 말자 트럼프 대통령 동남아로 숨가쁘게 달려가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봤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거나 폐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훌륭한 경제 파트너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게 더 이득이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너들 나라 중에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제7번째 무역 파트너지만 이제 장사하지 마. 타일랜드는 너 5번째 교역국이지만 좀 잘 생각해봐.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교육 대상자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타일랜드는 아직 확정적인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고려하겠다라는 태도를 봅니다. 그리고 버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북한 국가였는데도 버마의 태도도 지금 북한과에 있어서의 경제 교류에 대해서 사실은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실은 아프리카 국가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프리카 국가의 30개국, 아프리카 30개국 외교 수장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유엔 제재 결의를 통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 발사 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북핵 미사일 폐기가 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실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서도 너들 때문에 북한이 아직도 기가 안 죽고, 이렇게 너들이 뒤를 통해 가지고 돈도 갖다 주고, 사실 너들 전부 이 독재국가, 상당히 많은 독재국가,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뭐 대통령의 동상 만드는 거 이런 거 노상 북한에게 수주 줘가지고 그 걔들한테 돈 갖다 주는 일, 그리고 또한 걔들로부터 진짜 알게 모르게 무기를 사와서 그것과 돈 대주는 일, 그리고 노동자들 또 군사훈련 60년대부터 너들 군사훈련 하는데 노상 북한 애들이 와가 너 도와주는데 그게 대한 수고비, 또 훈련비에 대한 훈련비 지불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일단 억제하거나 폐기시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좀 나서라. 그래서 아프리카가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현재도 160여 개국의 이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북한의 지지 세력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런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아주 가까웠던 수단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 좋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북한과 교역을 하지 않을 테니까, 물론 그렇게 협의를 하는 데는 미국이 나름대로 아프리카 국가들, 중국이 사실은 시진핑이 주석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한 작업이 뭐냐면 아프리카를 자기 아시아 다음에 자기 시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돈도 묻어두고 투자도 해두고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쫓아다녔는데, 미국이 역시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하면 그 인센티브로 북한과 교역을 하지 않고 북한의 뒷돈이 되는 걔들, 노동자들을 끌어와가 노동력을 쓰거나 군사훈련을 쓰거나 그 다음 무기를 가져와 가지고 쓴다든, 그걸 가지고 걔들 무기 파는데 돈 주는 이런 짓을 안 하면은 미국은 그 대가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 라는, 사실은 뭐 그게 잘못된 정책이 전혀 아닙니다. 외교적이고 경제협력적이고 더 민주화로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죠.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북한에게 더 이상 핵과 미사일에 자금이 될 수 있는 돈을 주지 말라, 거래도 하지 마라, 그들에게 외환 보유액을 높여주는 일을 직간접적으로 돕지 마라 함으로써 아프리카 7, 8개 국가들이 지금 나서서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 이 통계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속임수, 자칫하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속임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한국이 97년 IMF 때 사실 뭐 우리 그 당시에 외환 보유액이 208억 달러를 했는데 지금 다른 통계를 또 보니 38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거의 가지고 있는 지금 외환 보유액이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20조에 가깝다 한데, 또 다른 통계에 보면은 2조, 20억 달러에 가깝다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20조라는 건 북한 GNP 1년 동안 거의 GNP가 뭐 공산국가의 실질적 통계라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라는 것, 북한이 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혹은 IIS나 뭐 밀타리 밸런스를 만들어낸 IIS나 그 다음에 스톡홀름에 있는 시프리 같은 데서, 시프리 이어북에서 내는 숫자를 보면은 북한 연간 GDP가 약 50조인데 50조에 20조가 외환 보유라면 이거는 굉장히 탄탄한 거죠.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설사 외환 보유를 많이 획득했다 손치더라도 2016년 17년에 걸쳐서 미사일 실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실험 이런 여러 차례 돈이 수조 원에 이르는 돈을 쓴 것을 생각하면 외환 보유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면 20조라기보다는 사실 20억 달러, 2조에 가까운 게 더 맞는 통계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 제가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해라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건 사실 여러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통계를 봤는데도 그 숫자가 똑부러지게 얼마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5억 달러 정도 된다. 어떤 분들은 2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리고 이때까지 돈 벌어들인 것을 보면은 거의 사실은 10조가 넘는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20억 달러. 우리가 IMF 터졌을 때에 97년 IMF 사태가 벌어졌을 때 환율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IMF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숫자가 20억 달러입니다. 그럼 북한이 지금 가진 게 20억 달러라면은 미국이 정책을 바로잡은 거죠. 유엔 제재 결의안이 시간이 걸리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죠. 왜냐하면 2005년 9월 달에 북한에게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김정은 비자금 2,500만 불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250억을 줄이고 이 목을 조우고 나니까 북한 전체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 2조 원 20억 달러만 목을 조르게 하고 그보다 더 이상 외환 보유가 안 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원유가 못 들어게 하면 북한 내에서 기름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엔 제재 결의 이후에 결의안에 실질적으로 많은 국가가 참여한 이후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원래 북한의 미국 1달러가 북한 원으로 2원이었다는 게 원칙적인 얘기지만 물론 2원이 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 사이에도 2009년 화폐개혁에 실패하고도 사실은 150원 내지 암시장에서는 3,000원까지 거래가 됐다는데 지금 8,000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고 또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동시에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 더 이상 노동자를 쓰지 않겠다. 그리고 노동자와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나라들도 이미 몇 개국이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해외 내보내는 노동자를 통해서 연간 2천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돈의 돈줄도 끊기게 되고 그리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우리가 원유 수출도 안 하고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 중국은 나름대로 미국과의 경제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기들이 북한을 전략적인 가치로 이용하는 이상으로 더 큰 전쟁인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전쟁이라 생각한다면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 핵 미사일 제재에 서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숭따이가 북한을 가서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만나지 못한 게 아니라 둘이 서로 만나기를 다 껄끄러워한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중국으로부터 기분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들을 거고 너들 좀 조심해. 미국이 정말 이런 식으로 너들 나오면 미국이 너들 진짜 목줄 쪼을 거야. 눈치 봐가며 행동해 이상의 얘기를 중국이 해줄 리는 없을 거고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 김정은으로서는 한없이 기분 나쁜 거고 중국 역시 북한에게 그런 얘기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북한이 중국을 그렇게 탐탁하게 최근 중국에 대해서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해서 일단은 중국도 동참하는 태도를 보인 중국에 대해서 못마땅한데 거기 나서서 중국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서면서 우리가 북한은 돕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얘기를 할 리도 없고 김정은과 둘이 만나서 유엔 제재 결의는 그렇게 내가 겉으로는 합의를 했지만 사실 너들한테 외환 보유 한 20억 달러 내가 뒷돈으로 줄 거다. 그 가능성도 거의 없으니까 안 만난 게 아니고 못 만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둘 다가 만나봐야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물론 핑계는 외교적인 거는 숭따이 부장 이 순위 이 직위가
옛날에 김정일 때나 그 전에 김정은이 뭐 최룡해를 중국으로 보내고 러시아로 보내면서 그 대응으로 온 2015년에도 김정은을 찾아온 그런 수준,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장관급에 비해서 차관급밖에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차관이나 차관급밖에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격이 안 만난다 하지만 메시지가 확실하면 격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봐야 껄끄러우니까 뭐 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형태로 시진핑 주석이 사실은 다시 중국의 최고의 절대적인 거의 독자적인 1인 지도 체제가 됐다라는 그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메시지를 형식적으로 외교적인 절차를 통해서 전해주러 온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걸 김정은도 아니까 만나봐야 선물 보따리도 없으니까 안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국으로부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이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돈줄이에요. 돈줄인데 지난 2개월 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핵실험은 제가 볼 때 올해 중에 더 이상 하지도 않고 할 돈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6차례 핵실험을 한 만큼 일단 핵폭발력,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록으로 봐도 인도나 파키스탄 예를 봐도 핵 보유국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다 거쳤다고 생각, 형식적인 절차는 다 거쳤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지금 우선순위가 핵실험이 아니고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나 아니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올해 내로 한 번쯤 실험을 하겠지만 그 역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돈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돈줄을 계속 조인다면 동남아 국가가 참여하고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고, 참여라는 것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참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돈줄을 끊는 것의 의미의 참여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북한의 외환 보유액이라는 것은 지금 20억 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고갈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봤지 않습니까? 97년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도 어떻게 보면 북한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IMF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손이라도 벌릴 수 있지만 북한이 그런 상황이 되면 손 벌린다면 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 아프리카 몇 나라인데, 아프리카 몇 나라도 사실은 국무장관, 틸러리 국무장관이 이미 조치를 해놨고 동남아도 조치해놨으니까 고립무원의 북한으로서는 돈줄은 거의 끊기다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국이 앞서가면서 혹은 보이지 않는 언더 더 테이블, 책상 밑에 딜로서 돈 뭉치를 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자기들이 한 4분의 1은 줄이겠다 하는 원유를 옛날처럼 그대로 4분의 1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준다는 것도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시각도 있고 미국의 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판단한 방법은 시간은 걸리지만 한편으로서는 군사 옵션이라는 제재를 줄을 절대 놓지 않고, 그 압력은 어떻게 주느냐, 한미일 같이 군사훈련 하자니까 한국은 일본이 들어가면 같이 하지 않겠다 하니까 한미만 훈련해서 사실 반쪽 훈련밖에 안 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계속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 옵션까지도 100% 생각하는 그런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게 상응하는 군사 옵션 제재 훈련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미일 간에. 그러니까 그 카드를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서는 심리적인 압력으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군사 제재는. 그러나 실질적인 압력은 돈줄을 쪼으면서 하자는 거죠. 사실 20억 달러, 2조, 이 외환 보유액만 바닥이 난다면, 물론 그 이상 조금 덜 치더라도 다른 통계에 의하면 뭐 20조까지 가는데, 그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 20조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낮고,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숫자도 그 숫자에 어렵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북한 경제라는 걸 볼 때 20조 정도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 실제 외환 보유를 20조 정도가 있다면 미국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 저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돈줄을 쪼는 방법으로 간다는 게 시간은 걸리지만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효과를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에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를 하자라는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최소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일단 연내에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까지 한 차례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단 내년부터는 미사일 실험이 급감할 것이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사일 실험을 일단 급감시키는,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끌고 가면 미국의 전략은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두 가지 전략, 대화와 제재라는 말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화라기보다는 돈줄을 쪼음으로써 김정은의 목을 따는 식으로까지 끌고 가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결국 인민들을 다 굶주리게 하고 북한이란 국가 자체가 붕괴 수준에 이르고, 실제로 북한이란 국가가 붕괴 수준에 이르지 못할 거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면은 뭐냐 하면 계속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함으로써 인민들의 민심이, 주민들의 민심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쓰자 해놔놓고 지금 너무 많은 돈을 핵과 미사일을 써서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수준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밥그릇보다는 총알과 미사일에 너무 신경 쓴다고, 물론 민중봉기라는 얘기가 아직도 북한에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민심 동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과 경제 병진 정책에 있어서 핵 쪽에는 무게가 실렸지만 경제 쪽에서 민중의 동료,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정책의 포커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도 이번에 황병서라든가 김원홍을 일단 뒤로 물리고 경제정책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박봉주를 넘버2의 사람으로 올려놓고, 최룡해하고 박봉주를 넘버2의 사람으로 올려놔놓고 지금 그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걸 보더라도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이라고 했지만 김정은으로서는 내부 통치를 위해서 당분간은 경제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이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일단 북한 내부에, 미국도 4가지 정책을 얘기했어요. 김정은한테 정권 교체하라 소리 안 할 거다. 그리고 흡수 통일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정권 붕괴도 안 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 얘기를 거의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붕괴되지 않으려면은 핵과 미사일에 돈 그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거의 어망으로 이렇게 몰이식으로 해서 고기를 잡는 식으로 김정은을 지금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한반도로서, 한국으로서 북한 핵과 미사일 억제에 협력을 하는 방법은, 무슨 11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이라고 뭐 10가지 가까이를 내놨는데, 사실 미국이 지정한 은행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조차도 하나도 없고, 미국이 봐도 이거는 완전히 형식적이고 거칠고 성의 없고 진심이 들어가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한 정책이라고 미국이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개성공단을 여느니,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하느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뭐 돈을 도와주느니,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느니, 이런 것 제발 좀 하지 말고 미국이 주도하는, 그리고 전 세계 국가, UN 가입 국가들이 동참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한국도 똑같은 수준의 협력 모델을 가지고 북한에 돈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 억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거니까, 제발 이 정부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 뭘 개제해야 된다, 남북 경협을 해야 된다, 금강산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도록 해야 된다. 당분간은 최소한 북한의 돈줄이 스스로 끝이 나서 북한 스스로가 항복할 때까지는 이 얘기만 안 끄집어내도 미국은 나름대로 한국이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을 갖는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믿어줄 것입니다. 쉬운 겁니다. 그건. 거기에 자꾸 딴 얘기를 넣으면은 어느 나라가 봐도 한국의 대북 정책, 대북 핵
억제, 핵 미사일 억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참 의지가 있다고 어느 나라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니까 이 정부가 그것만 해도 UN 대북 제재 결의안에 한국이 앞장선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정부에게 그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UN 대북 제재 결의안에 우리도 동참하고 그 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전 세계 국가에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말로만 평화를 원한다 하지 말고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지금 당장 뭐 전술핵 안 가져온다, 뭐 안 가져온다, 일본이 뭐 가지만 만날 배 아프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가지면 되는데 갖지도 않고, 중국이 사드 없애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사드 배치하는 건 북한 핵 미사일 억제를 못해 하니까 중국이 좀 앞장서서 없애주세요. 그럼 우리도 사드 배치 안 하겠습니다. 얘기는 안 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없어지면 우리가 사드 배치 안 하겠다, 그 얘기를 왜 우리가 중국에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미국이 진짜 간단한 심플한 눈으로 봐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억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라는 이 라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할 때만이 미국도 우리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 이 통계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속임수, 자칫하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속임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한국이 97년 IMF 때 사실 뭐 우리 그 당시에 외환 보유액이 208억 달러를 했는데 지금 다른 통계를 또 보니 38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거의 가지고 있는 지금 외환 보유액이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20조에 가깝다 한데, 또 다른 통계에 보면은 2조 20억 달러에 가깝다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20조라는 건 북한 GNP 1년 동안 거의 GNP가 뭐 공산국가의 실질적 통계라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라는 건 북한이 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혹은 IIS나 뭐 밀타리 밸런스를 만들어낸 IIS나 그 다음에 스톡홀름에 있는 시프리 같은 데서 시프리 이어북에서 내는 숫자를 보면은 북한 연간 GDP가 약 50조인데 50조에 20조가 외환 보유라면 이건 굉장히 탄탄한 거죠.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설사 외환 보유를 많이 획득했다 손치더라도 2016년 17년에 걸쳐서 미사일 실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실험, 이런 여러 차례 돈이 수조 원에 이르는 돈을 쓴 것을 생각하면 외환 보유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면 20조라기보다는 사실 20억 달러, 2조에 가까운 게 더 맞는 통계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 제가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아니라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건 사실 여러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통계를 봤는데도 그 숫자가 똑부러지게 얼마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뭐 5억 달러 정도 된다, 어떤 분들은 2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리고 이때까지 돈 벌어들인 것을 보면은 거의 사실은 뭐 10조가 넘는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20억 달러, 우리가 IMF 터졌을 때에 97년 IMF 사태가 벌어졌을 때 환율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IMF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숫자가 20억 달러입니다. 그럼 북한이 지금 가진 게 20억 달러라면은 미국이 정책을 바로잡은 거죠. 유엔 제재 결의안이 시간이 걸리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죠. 왜냐하면 2005년 9월 달에 북한에게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김정은 비자금 2,500만 불,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250억을 줄이고 이 목을 조우고 나니까 북한 전체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 2조 원, 20억 달러만 목을 조르게 하고, 그보다 더 이상 외환 보유가 안 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원유가 못 들어게 하면 북한 내에서 기름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엔 제재 결의 이후에 결의안에 실질적으로 많은 국가가 참여한 이후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원래 북한의 미국 1달러가 북한
원으로 이원이었다는 게 원칙적인 얘기지만 물론 이원이 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 사이에도 2009년 화폐개혁에 실패하고도 사실은 150원 내지 암시장에서는 3,000원까지 거래가 됐다는데 지금 8,000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고 또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동시에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 더 이상 노동자를 쓰지 않겠다. 그리고 노동자와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나라들도 이미 몇 개국이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노동자로 그런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해외 내보내는 노동자를 통해서 연간 2천억 이상을 벌여들이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돈의 돈줄도 끊기게 되고, 그리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우리가 원유 수출도 안 하고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 중국은 나름대로 미국과의 경제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기들이 북한을 전략적인 가치로 이용하는 이상으로 더 큰 전쟁인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전쟁이라 생각한다면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 핵 미사일 제재에 서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숭따이가 북한을 가서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만나지 못한 게 아니라 둘이 서로 만나기를 다 껄끄러워한 거죠. 왜냐하면은 김정은은 중국으로부터 기분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들을 거고, 너들 좀 조심해. 미국이 정말 이런 식으로 너들 나오면 미국이 너들 진짜 목줄 쪼을 거야. 눈치 봐가며 행동해 이상의 얘기를 중국이 해줄 리는 없을 거고,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 김정은으로서는 한없이 기분 나쁜 거고, 중국 역시 북한에게 그런 얘기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북한이 중국을 그렇게 탐탁하게 최근 중국에 대해서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해서 일단은 중국도 동참하는 태도를 보인 중국에 대해서 못마땅한데, 거기 나서서 중국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서면서 우리가 북한은 돕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얘기를 할 리도 없고, 김정은과 둘이 만나서 유엔 제재 결의는 그렇게 내가 겉으로는 합의를 했지만 사실 너들한테 외환 보유 한 20억 달러 내가 뒷돈으로 줄 거다. 그 가능성도 거의 없으니까 안 만난 게 아니고 못 만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둘 다가 만나봐야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물론 핑계는 외교적인 거는 뭐 숭따이 부장 순위 직위가 옛날에 김정일 때나 그 전에 김정은이 뭐 최룡해를 중국으로 보내고 러시아로 보내면서 그 대응으로 온 2015년에도 김정은을 찾아온 그런 수준,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장관급에 비해서 차관급밖에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차관이나 차관급밖에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격이 안 만난다 하지만 메시지가 확실하면 격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봐야 껄끄러우니까 뭐 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형태로 시진핑 주석이 사실은 다시 중국의 최고의 절대적인 거의 독자적인 1인 지도 체제가 됐다라는 그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메시지를 형식적으로 외교적인 절차를 통해서 전해주러 온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걸 김정은도 아니까, 만나봐야 선물 보따리도 없으니까 안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국으로부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이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돈줄이에요. 돈줄인데 지난 2개월 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핵실험은 제가 볼 때 올해 중에 더 이상 하지도 않고 할 돈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6차례 핵실험을 한 만큼 일단 핵폭발력,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록으로 봐도 인도나 파키스탄 예를 봐도 핵 보유국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다 거쳤다고 형식적인 절차는 다 거쳤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지금 우선순위가 핵실험이 아니고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나 아니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올해 내로 한 번쯤 실험을 하겠지만 그 역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돈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돈줄을 계속 조인다면 동남아 국가가 참여하고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고, 참여라는 것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참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돈줄을 끊는 것의 의미의 참여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북한의 외환 보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끝내자 말자 트럼프 대통령 동남아로 숨가쁘게 달려가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봤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거나 폐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훌륭한 경제 파트너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게 더 이득이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너들 나라 중에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제 7번째 무역 파트너지만 이제 장사하지 마. 타일랜드는 너 5번째 교역국이지만 좀 잘 생각해봐.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교역 대상자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타일랜드는 아직 확정적인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고려하겠다라는 태도를 봅니다. 그리고 버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북한 국가였는데도 버마의 태도도 지금 북한과에 있어서의 경제 교류에 대해서 사실은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실은 아프리카 국가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프리카 국가의 30개국, 아프리카 30개국 외교 수장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유엔 제재 결의를 통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 발사 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북핵 미사일 폐기가 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실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서도 너들 때문에 북한이 아직도 기가 안 죽고, 이렇게 너들이 뒤를 통해 가지고 돈도 갖다 주고, 사실 너들 전부 이 독재국가, 상당히 많은 독재국가,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뭐 대통령의 동상 만드는 거 이런 거 노상 북한에게 수주 줘가지고 그 걔들한테 돈 갖다 주는 일, 그리고 또한 걔들로부터 진짜 알게 모르게 무기를 사와서 그것과 돈 대주는 일, 그리고 노동자들 또 군사훈련 60년대부터 너들 군사훈련 하는데 노상 북한 애들이 와가 너 도와주는데 그게 대한 수고비, 또 훈련비에 대한 훈련비 지불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일단 억제하거나 폐기시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좀 나서라. 그래서 아프리카가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현재도 160여 개국의 이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북한의 지지 세력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런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아주 가까웠던 수단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 좋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북한과 교역을 하지 않을 테니까, 물론 그렇게 협의를 하는 데는 미국이 나름대로 아프리카 국가들, 중국이 사실은 시진핑이 주석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한 작업이 뭐냐면 아프리카를 자기 아시아 다음에 자기 시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돈도 묻어두고 투자도 해두고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쫓아다녔는데, 미국이 역시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하면 그 인센티브로 북한과 교역을 하지 않고 북한의 뒷돈이 되는 걔들, 노동자들을 끌어와가 노동력을 쓰거나 군사훈련을 쓰거나 그 다음 무기를 가져와 가지고 쓴다든, 그걸 가지고 걔들 무기 파는데 돈 주는 이런 짓을 안 하면은 미국은 그 대가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 라는, 사실은 뭐 그게 잘못된 정책이 전혀 아닙니다. 외교적이고 경제협력적이고 더 민주화로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죠.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북한에게 더 이상 핵과 미사일에 자금이 될 수 있는 돈을 주지 말라, 거래도 하지 마라, 그들에게 외환 보유액을 높여주는 일을 직간접적으로 돕지 마라 함으로써 아프리카 7, 8개 국가들이 지금 나서서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앞으로 액이라는 것은 지금 20억 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고갈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봤지 않습니까? 97년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도 어떻게 보면 북한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IMF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손이라도 벌릴 수 있지만
북한이 그런 상황이 되면 손 벌린다면 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 아프리카 몇 나라인데, 아프리카 몇 나라도 사실은 국무장관, 틸러리 국무장관이 이미 조치를 해놨고, 동남아도 조치해놨으니까, 고립무원의 북한으로서는 돈줄은 거의 끊기다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국이 앞서가면서 혹은 보이지 않는 언더 더 테이블, 책상 밑에 딜로서 돈 뭉치를 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자기들이 한 4분의 1은 줄이겠다 하는 원유를 옛날처럼 그대로 4분의 1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준다는 것도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시각도 있고 미국의 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판단한 방법은 시간은 걸리지만 한편으로서는 군사 옵션이라는 제재를 줄을 절대 놓지 않고 그 압력은 어떻게 주느냐. 한미일 같이 군사훈련 하자니까 한국은 일본이 들어가면 같이 하지 않겠다니까 한미만 훈련해서 사실 반쪽 훈련밖에 안 됐지만 미국과 일본은 계속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 옵션까지도 100% 생각하는 그런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게 상응하는 군사 옵션 제재 훈련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미일 간에. 그러니까 그 카드를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서는 심리적인 압력으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군사 제재는. 그러나 실질적인 압력은 돈줄을 쪼으면서 하자는 거죠. 사실 20억 달러, 2조 이 외환 보유액만 바닥이 난다면 물론 그 이상 조금 덜 치더라도 다른 통계에 의하면 뭐 20조까지 가는데 그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 20조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낮고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숫자도 그 숫자에 어렵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북한 경제라는 걸 볼 때 20조 정도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 실제 외환 보유를 20조 정도가 있다면 미국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 저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돈줄을 쪼는 방법으로 간다는 게 시간은 걸리지만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효과를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에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를 하자라는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최소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일단 연내에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까지 한 차례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단 내년부터는 미사일 실험이 급감할 것이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사일 실험을 일단 급감시키는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끌고 가면 미국의 전략은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두 가지 전략, 대화와 제재라는 말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화라기보다는 돈줄을 쪼음으로써 김정은의 목을 따는 식으로까지 끌고 가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결국 인민들을 다 굶주리게 하고 북한이란 국가 자체가 붕괴 수준에 이르고 실제로 북한이란 국가가 붕괴 수준에 이르지 못할 거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면은 뭐냐 하면 계속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함으로써 인민들의 민심이 주민들의 민심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쓰자 해놔놓고 지금 너무 많은 돈을 핵과 미사일을 써서 우리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수준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의 대북 핵 미사일 억제 정책은 방향이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혼란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지만 무슨 뜻이냐 하면 한편으로는 계속 대화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든 옵션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있고 일본과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 있다. 같은 생각이다 라는 그리고 계속 어떤 무력의 사용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은 2005년 뱅크 오브 델타 인 에이지아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들어있던 김정일 비자금 2,500만 달러를
묶어둠으로써 북한을 거의 한 1년 이상 오금도 달짝 못하게 했던 그 정책을 지금 똑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북한을 8년 만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어떤 국가들도 테러 지원국인 국가와는 무역을 해서도 안 되고 도와줘서도 안 됩니다. UN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일단 도와줄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한 군사적인 옵션을 쓴다는 메시지를 주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옵션을 열어놓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정책은 뭐냐 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돈줄을 완전히 끊게 하는 것이, 북한으로 통하는 돈줄을 끊게 하는 것이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과의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현실적인 지름길이다라고 미국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러 지원국으로 제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보면은 중국에 먼저 찾아가서 북한에게 대해서 일단 뭐 원유도 주지 마라, 지원도 좀 하지 마라 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중국이 뭔가 할 수 있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중국을 덩어리를 설설 만지면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더 할 수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또 때에 따라서는 너만큼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질 나라가 어디냐,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시키거나 폐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역을 통해서, 돈이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한테 보복을 하겠다, 아니면 어렵게 하겠다. 너희들 이때까지 사실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중국이 덕을 보거나 덩쳐먹은 게 얼마나 많으냐 등등, 이런 한편으로 협박을 하는 듯 하면서 한편으로 또 중국에 하여금 부추겨서 뭐 좀 하라고 하지만, 노후한 시진핑 쉽게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려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서는 이 북한이라는 게 necessary evil, 필요악입니다. 사실 가지고 있어도 별로 덕도 안 되지만 버리기에는 써먹을 용도가 아직 있기 때문에 북한을 끝까지 미국에 대해서 필요할 때 써먹을 녹슬은 칼이지만 이 비장의 무기로 갖고 있겠다라는 게 중국의 태도니까 쉽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거의 공짜로 던지지는 않겠다는 입장.